안녕하세요, 영학입니다. 요즘 뉴스에 카카오의 주가 조작 때문에 말이 많죠? 심지어 창립자인 김범수 센터장까지 금감원 조사 대상이 되고 난리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은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영상이며 정보 소식 과정 중에 조금의 오류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정리 시작합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는 2021년 9월에 설립된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행동주의 펀드란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주가가 오르도록 기업 구조를 개편하거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요구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소액 주주들의 지지를 크게 받죠. 설립 후 첫 번째 행동주의 타겟은 SM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온라인 파트너스는 SM 엔터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유는 창립자인 이수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M은 프로듀싱 용역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기획과 자문을 구하고 무려 매출의 6%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중요한 것은 용역 계약의 상대가 이수만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의 6%라는 큰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1년 9월 온라인 파트너스는 SM의 지분 0.92%를 확보하고 라이크 기획과의 용역 계약을 종결하라는 의견을 발표하죠. 또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통합합니다. 이수만은 SM엔터의 창립자입니다. 또한 SM엔터를 훌륭하게 키우고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으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죠. 이수만은 경영권이 있는 지분을 넘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SM엔터와 라이크 기획과의 용역 계약으로 SM엔터의 매출을 가져올 수 있었죠. 게다가 실제로 라이크 기획은 SM엔터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수만은 경영권을 넘기려 자신에게 누가 호의적일까 간을 봤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CJ ENM, 카카오, 하이브 등과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순조로울 것 같던 계획이 온라인 파트너스와 처조카인 이성수 때문에 틀어집니다. 온라인 파트너스가 SM엔터와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잡고 늘어졌고 처조카인 이성수는 반 이수만파가 되어 앞장섰습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SM엔터의 경영진은 전환 사채와 유상증자로 카카오의 지분 확보에 힘썼습니다. 게다가 9월 15일 SM엔터는 라이크 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 조기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습니다. 실제로 23년 초에 이 계약은 해지되었죠. 이에 반발해 해외에 있던 이수만은 팔이 골절되는 부상에도 바로 귀국했죠. 최대 주주인 이수만이지만 법적으로 유상증자를 문제 제기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수만은 압도적인 1대 주주가 아니었죠. 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수만 18.46%, 국민연금 8.96%, KB자산운용 5.13%, 갤럭시아 1% 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카카오가 9.05%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국민연금이나 타 주주들이 카카오 편으로 돌아서면 위험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죠. 이에 이수만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었던 하이브에 지분을 넘기기로 합니다. 18.46%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합니다. 또한 하이브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12만원의 주식을 공개 매수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하이브와 카카오의 싸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성수는 19세에 SM의 알바생으로 첫 발을 들였습니다. 신화의 팬 동향을 회사에 보고하는 업무였죠. 2005년에 이성수는 정직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성수는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 이수만의 부인이자 본인의 누나가 고인이 되면서 사실상 이수만과의 큰 거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이수만을 스승으로 생각하며 계속 일했죠. 2015년 본부장, 2019년 미국 법인 대표, 2020년에는 공동대표에 올랐습니다. 이는 이수만의 입김뿐 아니라 실제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때 얼라인 파트너스가 SM엔터와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문제 삼았습니다. 게다가 많은 소액 주주들이 이에 동참했죠. 이수만의 입지가 줄어들고 얼라인이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하자 이성수 대표의 책임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성수는 이수만과의 결별을 선택합니다.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카카오와 손을 잡았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공개하며 이수만의 탈세 등을 폭로하는 주장 동영상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를 상장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쪼개기 자회사 상장으로 평가받는 물적 분할을 계속했고 이에 투자자들에게 욕을 먹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었죠. 하지만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카카오엔터의 상장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래서 목적이 맞는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를 유치합니다. 사우디도 친환경 바람이 불자 화석연료 다음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 문화, 엔터에 투자하고 싶었죠. 카카오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SM엔터를 인수해 몸집이 커지면 카카오엔터를 상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죠. 마침 이수만이 경영권이 있는 지분을 매각하려는 태도를 보여 카카오에서 이 지분을 매수하려는 전략을 짰죠. 그런데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갑자기 라이크 기획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이로 인해 SM엔터가 이수만파와 반 이수만파로 분열되고 카카오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 이수만파인 SM 경영진 이성수와 협조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로 SM엔터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국민연금 등 자신에게 우호적인 지분을 가져오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었죠.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해 안심한 카카오에게 더 큰 고비가 찾아옵니다. 이수만이 하이브에 지분을 넘기고 하이브가 12만원의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겁니다. 아니, 사우디 국부펀드의 자금을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경영권은 하이브가 가져간다고? 다급해진 카카오는 주가를 조작해 12만원 위로 주가가 올라가도록 합니다. 2월 10일에 하이브의 공개 매수 선언이 있었고 이에 16일에 주가 조작, 27일에 주가 조작, 마감일인 28일에 주가 조작을 실행합니다. 결국 28일에 12만원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자 하이브는 항복을 선언하고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게 됩니다. 결국 구속 엔딩이죠. 현재 배대현 투자 총괄대표는 구속되었고 창립자인 김범수 센터장도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모펀드나 카카오뱅크의 지분 얘기까지는 너무 길어져서 오늘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가 조작을 총 정리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셔서 다른 영상들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